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사흘 뒤면 결정이 납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중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여야 후보들 각자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분위기죠. 먼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심판하려고 지지층에 결집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 2%포인트 차로 승패가 갈릴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자신의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지만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기호 1번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결집력이 이제 시작됐다.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등을 심판하기 위해 이른바 샤이 진보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지지층인 30, 40대 직장인들이 사전투표장에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기든 지든 결국 2%포인트 싸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유세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 도봉구입니다.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오늘 도봉구와 노원구 등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요.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야당 시장 후보는 당신이 시장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명박 시대입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지지층을 상대로 한 투표 동료와 함께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레인 뉴스 최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국민 분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는 오늘 세비섬을 찾았는데요. 시장 재임 시절 완공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이서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세비섬과 인근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세비섬은 한강 반포대교 남쪽에 떠있는 인공섬으로 오 후보 서울시장 시절 완공됐지만 한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적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강변 산책길, 둘레길, 연트럴파크와 같은 길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책을 즐기고 또 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 후보의 시장 시절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면 대응한 겁니다. 휴일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곳 한강공원을 찾았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직접 기획한 세비섬 앞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안 대표도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국민의 분노가 높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릿수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반문재인 표심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7일 선거일에 투표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이번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거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내 호남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면 부산을 유라시아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명실상부 대륙의 관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과 전 세계 100여 개 도시 간의 직항 노선을 연결하겠습니다. 또 부산 한 달 살기와 같은 체류형 관광 등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부산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투기, 불법 사찰 지시 등의 의혹에 대해 박 후보가 내일까지 해명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정권은 세상 깨끗한 척 다 했고 세상 서민 위한 척 다 했고 세상 정의로운 척 다 했지만 깨끗하지도 서민을 위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북 출신의 정운천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부산의 호남 출신 유권자들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부산 내 호남 출신 인구 비율을 보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출신 다음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오늘 나오시는 위원장님께서 광주에 가서 5.18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박 후보 측은 남은 기간 추가 득점을 하기보다는 실점을 하지 않는 선거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용주입니다. 자, 이번 사전 투표율이 20.5%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죠.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부 송천욱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오늘은 각 자치구별로 사전 투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구가 가장 높았습니까? 네, 일단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를 해보면요. 네. 25개 자치구가 모두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종로구가 가장 높았고요. 동작, 송파 순으로 높았습니다. 네. 가장 투표율이 낮은 곳은 금천구였고 중랑구, 동대문구 순으로 낮았습니다. 종로구는 선거 때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구로 전통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자, 순위는 짚어봤고요. 네. 자치구별 사전 투표율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역시나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송파구입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총선 때 정당 득표율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1%포인트 차이 박빙인 곳이었습니다. 네. 진영 간 싸움이 이번에 더 치열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북과 서대문 등 민주당 우세 지역, 강남과 서초 등 국민의힘 우세 지역 모두 3.5%포인트 이상 투표율이 오른 것을 봤을 때 네. 양당 지지층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네. 분석도 있습니다. 네, 여야가 박빙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만큼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논란에 올랐어요. 네, 국민의힘은 투표 동료 현수막에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문구를 쓰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네. 선관위는 선거법 90조에 따라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은 쓸 수 없다며 사용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내로남불이 민주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내일은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선관위원장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상임위원이 장악한 선관위. 이 선관위를 선관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선관위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네. 이게 중앙선관위 구성 자체를 문제 삼았죠.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가 선거법 여부 등에 대한 이 결정을 내리는 곳인데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진보 성향이고요. 네.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캠프의 특보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일반 위원까지 합치면 여당 성향이 7명, 야당 성향이 2명이기 때문에 네. 공정성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는 기본적으로 합의제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번 결정에 관여를 실제로 한 건지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이번 내로남불 이 결정을 위해서 전체위원회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이 총선 이틀을 앞두고 전체위원회의 결정 기준으로 이 서울시 선관위가 이번에 해석을 한 겁니다. 당시 야당의 민생 파탄과 여당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 동료 문구를 불허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 등 이 민주당의 문구도 불허했다면서 네. 불공정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관위가 억울하다고 하는 입장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사실 최근에 논란이 된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시민단체 보궐선거 왜 하죠? 이런 현수막이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교통방송이 숫자 1을 활용한 일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선거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네. 국회에서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관위에서 직무상 행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공정 논란이 일자 선관위 직원들이 책임 보험을 가입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네, 이 불공정 논란이 나중에 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뭐 세금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단속 현장에서의 다툼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미 공무원 40만 명이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치부의 송찬욱 기자였습니다.